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한눈에 보는 세계 철학사 혼 교수님 작품입니다. 동양철학 불가. 한국 불교 의천과 진울대사에 대해서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천 1555년에서 1101년까지 고려 중기의 승려로 문정의 넷째 아들이다. 11살 때 승려가 되고 송나라에서 불법을 공부한다. 왕실과 문신 귀족 중심의 불교 사상을 지향하나 오녀의 화쟁상을 계승해서 교종 중심의 선종으로 통합하고 천태종을 창시했다. 천태종을 창시한 의천, 개경의 흥왕사 주지로 있으면서 교장도감, 대장경의 판각을 맡은 관청을 설치한다. 저서로는 신편제 종교 장총록, 원종 목록 등이 문류 등이 있다. 원종 문류 의천의 양력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스님이 한 분 더 계신데 진울 대사가 되시겠습니다. 진울은 1158년에서 1210년 고려 후반 신종 때의 승려이다. 호는 모구자, 시호는 불일 보조국사이다. 돈오점수, 문득 깨달음과 점진적인 수양, 돈오점수. 정해쌍수, 선정과 지혜를 함께 수용함, 정해쌍수. 선정과 지혜를 함께 수용한다를 제창해서 선, 교, 합일의 이론적 기초를 세운 인물 스님이다. 중국 불교와 구분되는 독창적인 선사상을 체계화하였으며 선법을 크게 부흥시킨 인물이다. 진울대사님. 저서로는 법, 집별, 행전, 전료, 병입, 사기, 법, 집별, 행론, 전료, 병입, 사기, 보조, 법업 등이 있다. 진울의 양력이었습니다. 중국의 종파 불교가 한국의 회통 불교를 주장한 의천과 진울입니다. 중국의 종파 불교가 한국의 회통 불교로 이루는데 기여한 의천과 진울에 대해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논제, 오녀의 화쟁 정신을 계승하다. 첫 번째 논제는 오녀의 화쟁 정신을 계승했다. 삼국시대의 불교 교종은 통일신라까지 이어집니다. 하지만 신라 말기에 왕권이 약해지고 지방 호족들의 힘이 커지면서 사회가 혼란에 빠지자 논리나 형식을 중시하던 교종보다는 쉽게 불교의 진리를 얻을 수 있고 단번에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하는 선종이 널리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알다시피 선종은 경전에 의하지 않고 자기 안에 존재하는 불성을 깨치고자 합니다. 외부와의 인연을 끊고 각자가 가진 불성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가 가진 불성을 개발하는 것. 이러한 선종의 개인주의적 성향은 지방에 온거하며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려 한 지방 호족들의 이해관계와도 맞아떨어졌습니다. 중앙 귀족 중심의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매력 때문에 신라 왕권이 지지하던 교종과는 다른 이념적 기반인 선종을 선호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라 말기에는 5개의 교종 종파와 9개의 선종 교파, 오교구산이 난립하게 되었습니다. 오교구산. 그 결과 지방 호족들을 중심으로 불교가 피지배 계층까지 널리 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지방 호족이 정권을 잡고 고려 왕조를 세우자 상황이 반전됩니다. 지방 호족들이 도움을 받아 나라를 세운 태조 왕건은 선종 중심의 불교를 권장하는 정책을 주로 펴려합니다. 하지만 왕권을 굳건히 견제하려면 형식과 절차를 부정하는 선종보다는 체계적이며 논리적인 교정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교종 중심의 불교를 믿고 있는 중앙 귀족들과 화합할 필요성도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고려 초기에는 교종이 우위에 서게 됩니다. 그러다 고려 4대 왕이 광종에 이르러서 왕권이 강화되고 외적인 혼란이 극복되자 교종과 선종의 대립을 극복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집니다.
고려 불교는 선종과 교종의 교리를 절충하려는 방향으로 발전하는데 이를 대각국사 의천 1055년에서 1101년, 보조국사 진울 1158년에서 1210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대각국사 의천과 보조국사 진울에 의해서 고려 불교가 선종과 교종의 교리를 절충하려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의천은 교정을 바탕으로 한 선종과 조화를 꾀하고 의천은 홍황사를 화엄정의 본찰로 삼아 법삼정을 비롯한 불교 사상을 융합하고자 하며 해동 청태종을 창시합니다. 청태종은 본래 중국에서 생긴 것으로 교종을 중심으로 한 선종을 통합하고자 한 종파입니다. 이 청태종을 의천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진울은 무신 정권이 통치하던 때 살았습니다. 대장군 정중부가 정권을 잡았을 때 진울은 12살의 어린 승려였습니다. 건국 초에 왕실이나 문신들이 주로 교정을 지원한 것에 대한 반발로 정권을 잡은 무신들은 선종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문신들과는 다른 이념적 기반을 확보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를 따라 진울은 반목을 거듭하는 불교계를 선종을 중심으로 통합하는 논리를 세웁니다. 진울은 고려 후기에 선종의 맥을 일으켜 현대 한국 불교의 가장 큰 종파인 조계종의 터를 닦습니다. 그의 진심직설은 한국 선종의 백미로 꼽힙니다. 진울이 현대 한국 불교의 가장 큰 종파인 조계종의 터를 닦고 진심직설은 한국 선종의 백미로 꼽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논제, 세상의 진짜 모습은 어떠한가? 세상의 진짜 모습은 어떠한가? 의천은 내적 수행, 선종과 외적 공부, 교종을 골고루 갖추는 내외 겸전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의천은 내적 수행, 선종과 외적 공부, 교종을 골고루 갖추는 내외 겸전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경전을 읽고 참선을 수행하는 방법을 함께 닦자는 교관 겸수를 주장했습니다. 교는 경전을 읽으며 계속 배워나가는 교정의 방법을 말하고 관은 참선을 수행하며 단번에 보고 깨닫는 선종의 방법을 말합니다. 이 둘을 함께 수양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선종은 경전을 멀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천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옛날의 참선과 오늘의 참선은 차이가 많다. 옛날의 고성들이 한 참선은 불교 경전에 의기해서 참선을 익히던 습선이었는데 오늘날 우리의 선종에서 하는 참선은 경전을 모르는 이름뿐인 것이다. 진정한 참선의 의미는 그 근거를 생각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니 이제 그 진정한 뜻을 되찾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관 겸수의 이론적 근거를 몇 가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불교에서는 세상의 본질을 공으로 봅니다. 하지만 실제 세상에는 엄연히 분명한 모습을 갖춘 존재들이 있습니다. 의천은 이것들을 실물처럼 보이는 거짓 형상, 즉 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진짜 모습, 즉 진상은 어떨까요? 공의 세계와 가상의 세계가 서로 융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은 단순한 공도 아니고 가상도 아닌 그저 중간에 무엇이 될 것입니다. 이를 의천은 중도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진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의천은 어디까지나 교학, 이론적 공부를 중심으로 한 선을 하고자 합니다. 즉, 교를 빌려 선을 닦는 것이죠. 경전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마음의 집중과 통찰의 수행을 하자는 겁니다. 이것이 교관 겸수입니다. 의천은 교선의 통합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방점은 교종에 두고 있습니다. 참선을 하더라도 불교 경전에 의거해서 참선을 하자는 것입니다. 불교 경전에 의거해서 참선을 하자는 것이 의천의 주장입니다. 깨달으면 번뇌가 사라지는가? 이번 논제는 깨달으면 세 번째 논제, 깨달으면 번뇌가 사라지는가? 한편 진울은
반드시 경전에 의존해야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본성 속에 있는 숨어있는 불성, 즉 깨달음의 단서를 바탕으로 수행하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는 선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선종의 바른 믿음은 교종과는 달리 모든 인위적인 인과설을 거부하고 자신의 본래 부처임을 믿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진무관 본성을 갖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내부에서 부처님을 발견할 수 있으며 그 불성,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처음부터 스스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울은 지혜를 경시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마음속에 찾을 수 있는 부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울은 지혜를 경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찾을 수 있는 부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선승이었던 진울은 참선과 지혜를 같이 닦아야 한다는 정해, 상수를 주장합니다. 선 없는 교는 경솔한 지혜이고 교 없는 선은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을 해보다 앞에 두어 선의 입장에서 교를 포용하려고 했습니다. 즉 의천의 교관 겸수가 지나치게 교종 중심적이라고 생각해서 선종의 주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정은 마음의 본체에 담겨있는 진리를 가리키며 해는 그 마음에 작용해서 신령스럽게 진리를 깨우치는 것을 뜻합니다. 이 둘을 함께 닦아야 한다고 하니 곧 본체와 작용은 떨어질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컨대 팽이가 돌아간다고 해서 팽이는 본체에 돌아간다는 작용입니다. 돌아가지 않는 팽이는 팽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 팽이라는 본체 없이 돌아간다는 작용 또한 있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본체와 작용이 분리될 수 없듯이 정과 해도 항상 함께 해야 합니다. 수행법에 있어서도 단번에 진리를 깨친 뒤 번뇌를 차차 없애는 돈오 점수를 정착시킵니다. 돈오는 단번에 깨닫는 것을, 점수는 오래 갈고 닦는 수행을 말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수행의 길입니다. 왜 이래야 할까요? 깨닫더라도 번뇌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계속되는 수행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돈오와 점수를 각각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먼저 돈오에 대해서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진리 부처를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치 꿈에서 깨어 눈을 번뜩이는 것과 같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미혹했을 때 세상 만물을 구하는 지, 땅, 수, 물, 화, 불, 풍, 바람의 네 요소로 이루어진 것을 자신의 몸이라 하고 헛된 망상을 자신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연유로 자신의 내면에 참된 진리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며 자신의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아 헤맨다. 그러다가 홀연히 참된 지식을 얻게 되어 그것의 도움으로 바른 길로 접어들어 제 본성을 바라보게 된다. 그때 번뇌 없는 지혜의 성품이 본래부터 갖춰져 있음을 깨닫고 모든 부처와 자신이 결코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것이 돈오이다. 그리고 점수란 돈오를 기초로 점차 갈고 닦는 것이라고 합니다. 점수란 비록 본래 성품이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가지고 왔던 것들을 한순간에 버리기 어렵기 때문에 깨달음의 기초에서 점차로 갈고 닦아서 성인의 싹을 길러 마침내 부처와 같아지는 그 수행을 말하는 것이랍니다. 이러한 수행 방법은 연못 속에 있는 얼음이 녹는 과정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연못 속의 얼음을 모두 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그 얼음이 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안다 하더라도 또 얼음의 일부를 깨뜨려서 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모든 얼음이 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 얼음을 조금씩 녹이는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모든 물이 되어 거칠 것 없이 흐릅니다. 이것이 바로 돈오 점수입니다. 진울은 당시 불교계의 타락을 비판하면서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불독경과 함께 참선과 노동에 힘쓰는 신앙결사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결사는
뜻을 같이 하는 무리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닦기 위해 맺는 단체라는 것입니다. 결사, 뜻을 같이 하는 무리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닦기 위해 맺은 단체. 승려나 일반 대중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수도단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혁된 선정을 바탕으로 교종의 장점을 취해 수행에 정진하자는 뜻입니다. 의천과 진울의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중국 불교와 한국 불교의 다른 특징은 무엇입니까? 답변사항. 한국 불교의 특징으로선 조화정신을 꼽습니다. 예컨대 원효로부터 시작된 원융회통 사상이 대표적입니다. 원융회통 사상은 고려 왕조에서 국가 행사인 팔거환해로 이어지며 의천과 진울 등에 의해서 교선 일치를 위한 사상적 기틀이 됩니다. 원효는 분열된 각 종파의 서로 다른 이론들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을 좀 더 높은 차원에서 통합하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설픈 무조건적인 절충이 아니라 하나인 세계로의 종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파적으로 전개된 중국 불교와의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인 세계로의 조합과 종합. 한국 불교는 어설픈 무조건적인 교종과 선종의 결합이 아닌, 통합이 아닌 하나인 세계로의 조합과 종합이라 할 수 있다. 중국 불교는 종파적으로 전개된 것이 중국 불교이다. 의천과 진울의 교정과 선종에 대한 정신이었습니다. 태백산지기와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